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에는 시장이 참 어렵고 해서 사실은 영상을 제가 자주 찍지 좀 않고 있죠.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제는 하루 이틀 상관으로 다음 주 최소 월요일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이르면 내일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목보다는 그냥 시황에 대한 제 짧은 그냥 견해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건데요.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많이 잘 될 때는 뭐 한없이 계속 상승하고 수익 보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. 근데 그 기간들이 길지 않고요.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, 급락해서 시장이 밀렸던 지난 코로나 전국, 그리고 보통 연초 그리고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 정도는 뭐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의 상승을 하는 보통 통상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. 근데 올해도 사실 연초에는 테마주들 위주로 좀 갔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정책 관련주들도 있었고요. 머릿속에 좀 지나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. 뭐 일동제약 같이 코로나 치료제, 로보로보라든지 뭐 로보스틱스 같은 이제 로보트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, 그런 시간이 좀 지나가고 금리 인상, 뭐 긴축, 인플레이션,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갖다 붙이면 다 붙일 수 있는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현재 시장을 아주 옥죄고 있습니다. FOMC 이후에. 그래서 어려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차트 상의 명백한 어떤 반등과 더 하락하거나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. 종목은 뭐 차치하고 시장에 대해서요. 지금 보면 이 구간,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. 이게 나스닥이거든요. 왜 나스닥을 자꾸 얘기하십니까? 라고 말씀하신다면, 다우, S&P, 나스닥 중에서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술주가 집중되는 이 나스닥이 선물이건 이 본 그 종합 주가 지수건 가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, 주가로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일봉상으로 쭉 보니까 2020년, 2021년, 2022년을 쭉 보면요,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. 거의 2배 가까이 지수가. 웬만한 종목들은 다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지금 쭉 빠지는데, 그 빠지는 기준에서 요 구간이 이렇게 지금 쌍바닥 만들고 상승했던 요 구간이 어찌 보면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.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저항이 돼서 2번, 3번 만에 치고 올라갔잖아요. 여기는 단단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. 저항인 만큼. 근데 여기를 뚫고 내려왔단 말이죠.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디냐? 이 라인인 겁니다. 이 라인, 요 라인. 길게 보면 요 정도까지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수 있는, 한 10,0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고,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.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기로 한번 잡아볼까요? 여기로 잡았을 때도 이렇게 좀 보면 좀 그럴 것 같고, 거의 뭐 한 30% 가까이 빠진 거죠. 여기서부터까지 거의.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, 귀추가 주목되는 거고, 미국 시장이 빠진 만큼 그 이상 우리 시장은 더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, 지금 상황이.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,
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실 거예요. 물려 있으실 거고 단기적으로 막 트레이딩하면서 하신 분들 아니면. 그래서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. 그런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지금 담보 못 맞춰가지고 매도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매도보다는 보유하고 좀 들고 갈 타이밍이 맞습니다.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. 최소 12,000포인트까지는 지금 11,000포인트 정도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고, 만약 여기가 뚫린다면 13,000포인트까지도 급반등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반등이 나오면 1차적 2차적으로. 그래서 지금은 막 매도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까지 들고 있다면 버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현재 시각으로 미국 시장은 반등을 지금 한 흐름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나스닥 보여드리면 0.53% 지금 계속 장중에도 흔들흔들 하면서 가고는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, 그 제외한 유럽 시장은 완전 지금 엄청나게 눌려 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을 해주냐 안 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, 내일 우리 시장 금요일인데요, 큰 반등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히는 차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. 그 나스닥 이 종합지수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현재까지는 0.6% 상승, 나스닥 100 선물지수 0.45% 상승이거든요. 자, 요 정도 지금 이제 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마감하고 제 영상 끝날 때 한번 다시 볼게요. 어느 정도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지.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저는 사실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거래대금 많이 쏠리는 종목들이 얼마가 쏠리는지, 그리고 그렇게 쏠리는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을 하는지 뭐 하락을 하는지,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,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전체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이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인데 뭐랄까요, 이렇게 큰 거래대금,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큰 거래대금이 나오는 현재 그런 시장은 어쨌든 아닙니다. 그럼에도 삼성전자 어쨌든 1조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들어왔고, 그 이외에는 한 6천억 정도 수준, 뭐 인버스가 6천억 들어왔으니까 더 하락을 예측하고 들어온 거잖아요, 그죠? 뭐 KG 스틸, 뭐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생기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가 상승했었던 뭐 스틸, KG, ETS 쭉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들고 있어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없습니다, 지금 거의.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 두 종목 정도 반짝 들어온 것밖에는 없고, 그러니까 매매를 사실은 쉬는 게 맞는, 매매에서 좀 벗어나서 쉬시면서 보시는 게 맞는,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뭐 사실은 좋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, 그럼에도 현재 이제 당장 그 소위 말하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는 몰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최소 다음주 뭐 월화 정도 상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, 또 하나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 증시 자금이에요. 증시 자금 보면 아직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, 그죠? 아마 오늘쯤 됐을 때,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쯤 됐을 때 이 예탁금이 좀 많이 저는 줄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융자나 미수금 잔고가 훨씬 줄지 않았을까. 이제 10일 정도의 잔고가 좀 늘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던 그런 기대감에 들어왔던 수량들이 아마 이틀 정도 못 버티고 미수가 잡히면서 뭐 이제 나가지 않았나. 아마 오늘 정도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공포심이 몰려오죠. 이거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. 근데 그렇게 쉽게 시장은 완전히 아웃되는 흐름으로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
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,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업종 차트로 좀 크게 볼게요.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. 코스피 지수. 얘가 지지가 됐어야만 마땅한 이 2600포인트를 3번 거의 4번 만에 깼어요. 이제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? 240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. 지난번에 여기 그 저항이 됐었던 이 라인까지도요. 그러면 이틀 3일 정도 더 빠지면 패닉이 올 겁니다. 코스피가 버틸 사람들이 많지 않죠. 어떻게까지 과연 빠질 것이냐, 정말 중요한 자리고,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흐름이 괜찮게 나와줘야만 그나마도 좀 이렇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까지 빠진 상황이라면 지금 던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야말로 좀 더 들고 있다 보면 아마 하루 이틀 정도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그 반등이 근데 계속 나오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막 흔들흔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추가로 지금 바닥이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맞지 않는가.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뭐 그걸 예측할 수 없지만 파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코스닥은 지금 어쨌든 코스닥도 지지해줬었던 이 라인을 깼어요. 음봉으로 묵직하게 3.77% 밀리면서 깼고, 길게 보면 이 정도 라인이 사실은 지지가 됐어야 됩니다. 이 정도 라인이. 근데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저는 뭐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요. 800포인트라고 뭐 보시죠. 800포인트 정도라고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밀렸으니까 이 구간 정도 조금 더 스코프 넓히면 이 정도. 이 구간의 박스권에서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냐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. 이제 밀렸으니까 이제 900포인트를 과연 다시 복구하면서 상승할 수 있느냐,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 싶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어려운 현재 자리가 맞고, 그런 자리에서 잘 대응하셔야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한번 다시 들어가서 나스닥을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자, 나스닥이 뭐 시장 처음 출발할 때 좀 좋게 출발하더라고요 항상. 근데 굉장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0.14%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나스닥 뭐 빅스지수 다시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. 나스닥 선물도 다시 음으로 전환했고, 이례적으로 이 RTSI 지수가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,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좀 반등하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시장은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어떤 긍정적인 소식, 좀 좋은 호재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등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의 좀 자금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그에 반해서 이렇게 쉽게 지금 흐름이 돌아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견디고 좀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편하게 드시고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. 그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못해서가 아닙니다. 못하셔서가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 어쩔 수 없어요. 투자하시다 보면 그런 시기가 많이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어찌됐건 지금 나스닥도 또 음전을 했는데요. 부디 내일 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은 부디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바이든 이게 뭐 실시간인 것 같은데, 그죠?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또 잠깐 보였는데요. 뭐 나올 정도로 지금 쉽지가 않고, 오늘 부디 좀,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.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 시장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